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다시 열흘 동안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압박해 당초 설정한 군사작전 기간인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동시에 군사작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또 열흘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죠. 네,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미 동부 시간 4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23일 닷새 동안 공격을 유예했는데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또 열흘 연장한 겁니다. 앞서 설정한 군사작전 기간인 6주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을 압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도 지금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제대로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말해 이 합의에 이 조건이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이란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협상과 공격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Is that something you've thought about?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원유 사업권에 관여한 것처럼 이란에서도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틀 전 언급한 이란의 큰 선물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10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허용해 진정성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said to show you the fact that we're real and solid and we're there.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I said, well, I guess we'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And actually,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종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이란에 대한 최후 공격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악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하르그 섬 등 최후 공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르그 섬과 라라크 섬 공격, 호르무즈 해협 서쪽 입구인 아부 무사 섬 점령, 또 해협 동쪽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선박을 차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악의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Well,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종전한 15개 항을 전달했다면서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또 이란이 숨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대규모 공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상황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지원을 모색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었죠. 오늘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난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는 전쟁 상황이 진전이 되면 이 한국도 호르무즈 지원에 나설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이르러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선박 안전을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게 될 거란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호위 그리고 기뢰 제거를 요청하고 있고 동맹국 대부분은 안보 상황이 완화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 육군 정예 병력 또 미 해병 원정대가 중동에 파견된 것이 아시아 태평양 미군 배치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전직 당국자는 이 병력 배치 결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사작전이 종료되더라도 이란의 위협 억제를 위해 당분간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이 주둔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기만 공작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 측의 요구를 담은 답변서를 미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고 이란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측이 전날 전달한 답변서에서 적대적 침략과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여건 조성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보장과 영내 저항 세력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종전을 이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종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이 메신저 역할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자신들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미국이 종전 제안으로 15개 항목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국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akistan has, ladies and gentlemen, actively engaged with the regional actors to de-escalate the situation, cease hostilities, and move towards a peaceful settlement. 파키스탄은 앞서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적대적 침략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 피해 배상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و درسی رو بگیرن دشمنان ما که دیگه هوس حتی حمله به ایران رو در سر نداشته باشن و دومی که خسارات مردم ایران پرداخت بشه.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프랑스 파리에서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위기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35개국 참모총장들은 화상으로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즉각적인 휴전과 협상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제안이 시간을 벌기 위한 공작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이번엔 홍해의 핵심 수송로가 봉쇄될 우려가 나왔습니다. 후티 반군이 참전 준비를 마쳤다며 이란 편에 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다시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수균 특파원,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전쟁은 오히려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이용해 지상전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준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바시즈 민병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규군 센터에는 참전하겠다는 이란 청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 남부전선에서 지상전을 전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확산함에 따라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는 열의가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편에서 참전한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이 병력을 늘리며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62사단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정밀 지상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장기 점령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참전 준비를 마쳤다며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이란의 편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의뢰는 의리로 보답한다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수에즈 운하와 이어지는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한다면 세계 물류의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봉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유국들이 몰린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과 서남쪽 통로가 모두 막히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후티 반군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네, 국제 유가는 치솟고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는데 장 마감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반응을 보며 발언과 정책 수위를 조절하는 타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미 뉴욕 증시는 마감했고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 휴전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실망감에 이어 불경기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Fears of stagflation, fears of resurgent inflation are not misplaced. It's very reasonable to be concerned here.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4.61% 오른 배럴당 94.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발언 이후 현재 뉴욕 유가와 국제유가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1.01%,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38% 급락했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발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외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뉴욕 증시 급락 이후에 이루어진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내각 회의 때만 해도 닷새 기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면서 이는 협상 진행 상황과 연동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5시간 만에 기한 연장이라는 중대 발표를 SNS를 통해 공개한 겁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표 시점이 수상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관한 중대 발표를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마감 시점에 맞춰서 내놓는 패턴을 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8.3원 상승한 1,50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5원 근처에서 뉴욕장에 진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하며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주한 이란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선박에 실린 석유와 가스 등이 미국이 투자한 시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란 군이나 정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머물고 있습니다. 배에는 대량의 원유와 가스, 특수화학 물질 등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들의 통행이 시급하지만 이란 대사관은 정부와 군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한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بعد ما کره رو کشور متخاصم نمیدونیم. مواردی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 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쿠제치 대사는 또 이란 외교장관이 최근 조현 외교장관과 통화해 한국 선박 명단과 각 선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 이란의 방어권이라며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통행 역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선박이 미국 회사가 투자한 시설에서 나온 석유와 가스를 싣고 있어 호르무즈 항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란 측은 또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결과보다 원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란을 비난해선 안 되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양해 없이는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물밑 협상과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데 최대 우리 돈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면 이란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통행료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1회 통행료가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일부 선박이 통행료를 납부했지만 통화나 납부 방식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열어뒀지만 이거 언제라도 상황이 이상해지면 닫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고.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합니다. 이란의 통행료 구상이 실현되면 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모두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이 64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 항행에 쓰이는 해협에서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란은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2주 전 1차 때보다 200원 넘게 올랐는데요.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보다 100원 안팎으로 높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주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체감적으로 좀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부는 유가 상승률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차 석유 최고 가격을 2주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1차 때보다 최고 가격이 210원씩 올랐습니다. 2차 최고 가격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7%인 휘발유 유류세는 15%로 10%인 경유는 25%로 인하폭이 확대됐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내렸습니다. 산업과 물류 등의 필수적인 경유의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시행 이후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2,000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 3일 정도 후에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의 2,000원 가까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듣고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또 한 번 오른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또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오늘이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데 기름값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어제와 같은 리터당 1,776원입니다. 이 주유소는 1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77원, 경유가 94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유종마다 리터당 210원을 올려 2차 최고 가격을 시행했지만 곧바로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은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름을 모두 팔 때까지 지금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게 주유소 설명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각각 4원과 3원 올랐지만 판매가 인상은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평균 차량 3,500대가 찾는 이곳 주유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유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단 곧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한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이 최소 리터당 1,900원을 넘겼을 줄 알고 왔는데 아직 가격이 그대로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먼 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오늘이 지나면 얼마나 올라 있을지 걱정된다며 기름을 가득 넣고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차 최고 가격제로 서둘러 주유하려는 상황이 저희 시청자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3차선 도로의 마지막 차선 보이시죠? 자동차가 줄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불로동에 있는 도로에서 알뜰 주유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15분 정도 기다려서 주유하러 들어갔을 때 기름을 실은 화물차가 주유소로 한 대 더 들어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제보 영상인데요. 주유소로 진입하려는 자동차들이 역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도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어젯밤 9시쯤 경북 포항시 장성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기름을 넣으려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주유소 안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차량만 12대가 넘었고 자신의 자동차 뒤로도 20대 넘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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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또 유예를 했습니다. 발전소 초토화하겠다면서 5일간 유예를 했었는데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이란 요청에 따라서 발전소 파괴를 10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결론적으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4월 6일 저녁 8시가 이제 다음 시한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란 측의 요청이 맞는 걸까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란은 아직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의 15개 안을 받았고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5개 안을 역제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선물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좋게 협상이 되고 있다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예. 또 그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남겨놓고 또 10일 정도 유예를 더 한 것이니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좀 긍정적인 일단 시그널로 보이긴 하는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그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10일 유예를 했다면 4월 6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48시간 5일 다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하죠.
매번 날짜를 이렇게 상한선을 놓는 전략이 때로는 유효하기도 한데 때로는 본인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내가 다급하다 이제 그런 양상인데 15개 항과 5개 항, 즉 미국은 15개를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들이죠. 뭐 무장 해제입니다. 핵과 미사일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란은 이제 미국에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5개 항. 그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자연적이고 법적인 어떤 권리를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란의 어느 정도의 자체 방위력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전쟁의 끝은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나토 아니면 뭐 한국, 일본 등 동맹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니까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이란을 배제하는 시나리오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지리적인 특성을 미국이 조금 간과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제네럴 지오그라피라고 오늘 단어가 나왔는데 지리 장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뭐 나폴레옹도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 마지막에 결국은 추위 때문에 실패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도 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완전히 파국으로 가면 가뜩이나 이 불안한 유가, 증권, 외환, 무역 어떻게 보면 뭐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자꾸 시한을 내는데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됩니다. 미국의 15개 중에 제가 보기에 한 10개는 이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10개나요? 네. 그 무장 해제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그러면 합의한 다음에 우리를 누가 지켜줄 것이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지 4월 6일이 됐던 뭐 5월 14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됐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교수님께서 미국이 제안했다는 1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이란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협상 시한은 조금 번 것 같습니다. 4월 6일까지. 그 안에 과연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요구안들이 좀 조율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유예가 될 거라고 저는 또 봅니다. 한 번이요? 근데 그 유예도 아마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처럼 발전소 시설만 안 때리는 유예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휴전을 하고 나서 협상이 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좀 약간 단계 좀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 당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아 이제 협상에 더 가까워졌다. 아 아니다 조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또 유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오늘 남 교수님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서로 상충하는 것이 좀 크거든요. 그 괴리가 좀 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15개 안이 1년 전에 미국이 제시했던 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그 1년 동안 3차례 제네바에서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과정에서 뭐 미국 측, 특히 위트코프나 쿠시너는 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영국이나 오만 쪽에서는 상당 부분 그 3차 회의를 통해서 많이 좁혀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냥 미국은 또다시 그때 그 안을 1년 전의 안을 그냥 던진 거기 때문에 이 괴리가 엄청 커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1년 동안 3차 협상을 통해서 많이 줄어졌었던 거는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 15개 안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도 말했지만 이건 국제법에서도 자위권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군대를 다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본도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정상 군대는 아니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제리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란은 이걸 갖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그걸 다 15개 안을
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나와 있는 안을 보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석유 통제권 장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단어가 이제 미국의 중학교 교과서 한 3학년 수준. 어저께는 백악관 대변인이 무슨 지옥, 헬이라는 단어 써. 오늘 또 악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 전쟁을 실전에서 하는 지휘관들은 이런 용어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압박 용어인데 상당히 상호 간의 심리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절대 본인이 합의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합의를 갈구하는 건 이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몽이 그럼 뭐냐? 뭐 악몽은 일단 하르그 섬, 이란 석유의 90%가 출발하는 터미널이 있는 정유시설이 있는 지역인데 그거를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공격을 안 하고 있느냐?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나타날 전 세계적인 유가 불안 또 이 에너지 전쟁에 관해서 미국이 꼭 유리한 거냐? 사실은 매일 지금 심리전을 피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가까워졌다 하면 협상한다 이런 얘기 다 증권시장 개장 직전이나 증권시장 폐장 임박해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세계 경제 불안이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악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저는 뭐 악몽이 그거는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고 우리 백승훈 박사님 얘기한 대로 양측이 이제 15개와 5개를 접점을 찾아가야죠. 지금 뭐 악몽 중에 하나가 가스 화력 발전소 폭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도 마지막 또 여러 가지 비상 수단을 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미사일로 주변 국가들을 또 공격함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일보 직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전소를 지금 때린다 안 때린다 4월 6일까지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4월 한 달에 옥신각신 하다가 양측의 능력이 거의 소진이 돼야 되지 않냐. 미사일을 뭐 저희가 재고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자신의 최소 보유량을 빼놓고 사용이 되면 그때 이제 양측이 좀 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뭐 물밑에서 서로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 재고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4월 6일 얘기를 했지만 아마 4월 한 달은 저희가 방송에 자주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보게 될 것 같군요. 네, 두 분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이 일단 4월 6일에 딱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유예를 하면서 4월 한 달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최후의 일격으로 이란 핵심 경제자산과 군사 요충지를 미국에서 타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너네들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자산과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런 작전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 그게 지렛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아마 그게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선택이긴 하지만 총공세를 해서 핵시설이나 어떤 그런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해서 그냥 이란은 자기네들이 끝까지 버틴다 해도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이란의 모든 능력은 다 형해화가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언하고 출구 전략을 쓰려고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건데 그 후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했을 때 이란도 이거는 정말 엔드 게임 끝장이 나는 거구나 했을 때 만약에 그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걸프 주변국입니다. 그 걸프 주변국의 그 석유 생산 시설을 때리면 이거는 석유 유가가 그냥 호르무즈에 막혀서 막히는 그 동안 그 수요가 공급이 안 돼서 석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석유 생산 자체가 생산량이 떨어져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면 이건 다 1년, 2년,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란의 그런 시설들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거, 핵 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정말 마지막 테이블에 뭐라 그럴까요? 수단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그 지옥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란한테만 지옥이 열리는 게 아니라 국제 시장에 지옥이 열릴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그렇게 하고 분명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작전을 활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협상 쪽에 더 무게축을 두고 지금 이렇게 유예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지상전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 지금 하르그 섬에 미국의 병력이 총 결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란에서는 하르그 섬 해안선에 뭐 지뢰를 설치했다,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쑥쑥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하르그 섬 점령에 실제로 나설 경우 인명 피해도 상당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조 켄트 지난 국가정보국의 대테러 센터장이죠. 네. 사표냈죠. 이 전쟁 반대한다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상군을 보내는 건 인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란도 이런 뭐 첩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뭐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매복해서 지상군 상륙하는 것을 공격을 하겠죠. 네. 원래 상륙 작전은 상륙하는 사람들의 이 군사력이 방어하는 사람이 군사력이 3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피해가 안 발생하려면. 그런데 지금 뭐 이 해안선이 또 길어요. 인천 상륙작전처럼 상륙할 지점이 좁다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하르그 섬을 밑에서 밑에 호르무즈 해협 출구까지 이게 뭐 1000km 이상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어디를 상륙할지는 물론 비밀이겠지만 군사적인 피해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아마 여론이 워싱턴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망자가 100단위 이상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전쟁을 하는 것도 뭐 11월 중간 선거에 본인이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선거를 보면 자기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 내건 사람들이 당선 확률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상군 파견은 병력 82 공수여단 해병대가 이동한 것은 주변의 미군 기지에 아마 포진해서 향후에 종전, 휴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어떤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란이라는 또 땅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산악지대예요. 테헤란은 또 수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450km의 핵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해 온다? 이거는 영화 007 작전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지상전의 그 감행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인 28일에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10일간 일단 또 유예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휴전 선언 가능성도 좀 늦춰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늦춰진 걸로 보이죠. 예. 그 휴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제시할 수 있는 당근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유예를 했지만 그 전력 시설만 공격을 안 하지 다른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전력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이제 공격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협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다리다가 쓸 겁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 무르익었을 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주말에 휴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측에서는 본격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의 협상 대상자를 암살하지는 않을까 의심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 측에서 이란 고위급 2명을 암살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명은 누굴까요? 네, 일단은 협상에 나오는 국회의장 갈리파프하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죠. 예. 아마 만난다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하도 암살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 현장 가다가 아니면 또 현장 마치고 나오다가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암살 명단에서 제외를 했다라고는 뭐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 협상이 안 되면 타겟이 된다. 이제 그런 또 미국의 이제 심리전이긴 한데 이란이 요구하는 5개 항목 1번이 암살 중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뭐 자신들의 전략상 필요하지만 그것이 또 휴전으로 가는 첩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순교의 서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인물이 가고 뭐 이란의 젊은 층들을 자꾸 징집해서 군대로 끌어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협상에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란이 들고 있는 핵심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통행권인데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 뭐 30억 원 상당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협상력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까지 그 항행에 관한 것들을 올려놔야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국제해협이고 그다음에 자유통항, 그다음에 통과통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영해가 조금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 통과하는 선박을 자유스럽게 그냥 통과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거를 이란은 무사통항으로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안보 위협이 없는 것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를 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란이 그 자유통항 관련해서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이긴 하지만 국제법에서 이건 위반이기 때문에 이란 당국도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스란히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걸 올려놔야지 향후 배상금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포기했으니 우린 이 정도 이상은 줘야지 뭔가를 한다 이런 어떤 협상의 카드로서 뭐라 그럴까요 지렛대로서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행료를 높이고 받는 순간 이란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올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패권국이나 가능한 거지 이란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석유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통행료를 이렇게 걷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그 이란 석유가 아닌 다른 이게 지금은 석유를 수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겹쳐 있는 거라서 이란도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향후 협상력을 높이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많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외교적 수사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삿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양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것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볼 필요는 없다. 앞으로 좀 차츰차츰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봉쇄를 실전 지휘했던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또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전쟁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변수보다는 그냥 하나의 암살 제거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이제 어떤 강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5개 항의 일본의 암살 중단이거든요. 뭐 이런 것으로 전쟁이 휴전으로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암살이 계속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로 홍해에 있고 있는 아델만부 해협을 차단하는 그런 또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물리적으로 이 홍해 입구인 아델만 해협을 통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심리적으로 그러면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거 홍해가 막히면 스웨즈 운하가 막히는데 이게 원유 통과량의 12%를 차지하는데 이거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스라엘은 과거 이제 유대인 탄압 그런 공포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이제 강경한 입장을 하는 건 좋은데 해군 사령관 하나가 제거됐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란이 손을 들고 일종의 항복에 비슷한 휴전 협정에 이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의 좀 마지막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시 10일 유예라는 하나의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가장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게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그 요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이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했다는 거, 외교부에 높은 그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는 뭐 요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져서 이 협상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카드를 같이 이용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중재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조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런 경우가 또 중동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지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를 조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란 쿠제치 대사가 이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란 외무성이 지시를 했겠죠. 네, 한국에 관해서 이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비적대 국가이긴 맞다. 그렇지만 미국과 협력해서 사업하는 그런 유조선 통과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해졌고요. 26척의 유조선을 빠져나오는 협상을 물밑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는 기름값 아까 2,000원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상당 부분 지속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저도 이제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데 좀 더 차를 좀 운행을 절제하고 에너지 소비에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 탓에 뒤로 밀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윤곽이 새로 나왔죠. 미 백악관이 5월 중순을 거론했는데 사실상 종전 시간표로 여겨집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공습 개시 직후 4주 안에 작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원래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시간표를 염두에 둔 거로 보였지만 결국 미뤄야 했습니다. 중국과 조율을 거쳐 내놓은 연기 시점은 5월 중순. 새로운 종전 시한을 제시한 셈입니다.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I know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going to China on May 14th and 15th.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리품이 절실한 트럼프.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중국과 담판에서도 승전을 확정짓고 개선 장군처럼 베이징에 입성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원유 통제권을 쥐고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수렁에 빠져야 유리하겠지만 전쟁 장기화는 자국에도 독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류, 무역 불안정은 수출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극한 대립은 피하고 세계 질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中美双方就特朗普总统访华事保持着沟通。 중국은 미국처럼 회담 연기 시점을 5월 중순으로 못 박진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종전 시간표로 여겨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역설적으로 중동의 막판 고지전 격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베이징에서 만나 중동 정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동 전쟁이 확산하고 그 영향도 외부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핵시설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일부 국가들은 힘으로 규칙을 짓밟고 협력 대신 패권적 괴롭힘을 택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애둘러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군 정예부대원들이 이란으로 향하면서 이들의 유력한 점령 목표로 거론되는 하르그 섬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은 섬에 각종 지뢰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미군 투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일제히 폭발음이 울려 퍼지더니 군인들을 태운 장갑차가 바다에서 육지로 내달립니다. 전투물자를 가득 실은 수륙 양용 호버크래프트가 그 뒤를 따릅니다. 3년 전 우리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던 미국 해병대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륙작전에 특화된 미국 해병대 2개 부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2,500여 명과 미 본토에서 출발한 2,200여 명입니다. 여기에 미 육군 정예부대도 머지않아 이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은 82 공수사단 소속 2,000명에게 중동 전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18시간 이내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병대와 공수사단이 합쳐지면 약 7,000명의 미 지상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직결하게 됩니다. 이들의 첫 투입 목표는 이란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4일 이 섬의 군사시설 9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경제적인 숨통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유의 90%가 여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법니다. 이란은. 이란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태세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란이 하르그 섬에 대인 대전차 지뢰를 설치하고 병력과 방공 시스템도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저항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미군이 하르그 섬 점령을 시도할 경우 다수의 사망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이처럼 하르그 섬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지상군 전투가 현실화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5,000명의 미 해병 원정대는 F-35 스텔스 전투기, 헬기, 전차, 장갑차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프리 수송기를 이용해 섬에 해병대 병력을 상륙시킨 뒤 병력 중장비 반입을 위해 하르그 섬 공항 활주로를 확보하고 섬 점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맞서 이란은 무인 드론과 소형 무인 고속정 등 이른바 모기 함대를 투입해 미군을 공격하고 미 해병 원정대에 대한 보급을 끊기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하르그 섬 공항 활주로 파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CNN은 이란이 최근 몇 주 동안 하르그 섬에 추가 병력과 방공 전력을 배치했고 특히 섬 주변에 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 해병대의 상륙 가능성이 있는 해안선 등 곳곳에 대인,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군 투입 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바로 피해 규모죠. 오는 28일 한 달째를 맞게 되는 이란 전쟁, 지금까지의 결과만도 참혹합니다. 이란은 전력망의 45%, 상하수도 시설의 30%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기반 시설이 초토화됐고 사상자도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1,500여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는 최대 1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200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지상전이 본격화돼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시한인 4월 6일 전에 양측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터당 210원이 오른 2차 최고 가격이 오늘부터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데 기름값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어제와 같은 리터당 1,776원입니다. 이 주유소는 1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77원, 경유가 94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유종마다 리터당 210원을 올려 2차 최고 가격을 시행했지만 곧바로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은 겁니다. 보관하고 있는 기름을 모두 팔 때까지는 지금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게 주유소 설명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다른 주유소도 여러 군데 확인했는데 재고 상황에 따라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가격을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각각 4원과 3원 올랐는데 판매가 인상은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평균 차량 3,500대가 찾는 이곳 주유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유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단 곧바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한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이 최소 리터당 1,900원을 넘을 줄 알고 왔는데 아직 가격이 그대로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먼 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오늘이 지나면 얼마나 올라 있을지 걱정된다며 기름을 가득 넣고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 안 쓰이는 데가 없는 나프타.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데요. 국내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오늘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포장재는 물론 수액백도 나프타 기반 물질로 만듭니다. 우려가 일자 정부와 제조사들이 재고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레미콘 혼합재 등 각종 건설 자재도 나프타 기반 물질이 쓰여 건설 현장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나프타 재고를 2주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는 보급이 가능하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를 싸놓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재고 부족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를 기해 국내 생산 나프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국내로 돌립니다. 현재 국내 생산 나프타의 11%가 수출되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 25일까지 수출 물량은 20만 톤 정도로 금액으로 치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정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매일 나프타 생산과 사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생산량 대비 반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판매와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정제 알루미늄도 중동산이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루미늄 8천 톤을 추가 구매해 비축 물량을 확충합니다.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도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베트남산과 일본산 수입을 확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열흘을 더 주겠다며 최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상전에 대비한 병력 100만 명을 조직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열흘이 중동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전황의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라는 발표거든요. 4월 6일 오후 8시로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예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유예라기보다는
그 외교적 협상과 그 군사적 압박을 좀 동시에 작동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데드라인 설정이라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한을 설정으로 해서요. 그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정해진 시간 내에 가져오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좀 그 최후 통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를 통해서 협상의 주도권이나 좀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닷새 줬다가 지금 열흘을 또 추가로 주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되고는 있는 건가, 되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간이 좀 늘어났다는 것은 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긍정적인 좀 협상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은 라마단 금식 기간을 끝내고 이슬람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노려서 그 열흘을 추가로 줬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드는 게요. 이런 중요한 시기일수록 이제 민심이 더 동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적인 그 주요 시점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당초에 한 6주 정도 그 전쟁을 예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참모들에게 전쟁을 몇 주 내로 끝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월 종전이 되는 걸 텐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전쟁이 더 이제 끝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여러 번 했고요. 전쟁을 뭐 4주에서 6주 안에 완결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기 종식을 좀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좀 협상이 또 예상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전면 투입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협상 과정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군사적 옵션까지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다중 옵션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정말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미국도 많이 좀 고민을 할 부분이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에 좀 국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토요일에 갑자기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종전하기 전에 좀 이란을 좀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시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행동이 오히려 그 이란 내에 강경파들의 어떤 좀 그 분위기를 자극시켜서 다시 좀 전쟁을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정전을 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좀 그 이견 차이도 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열흘이 빅딜과 대공습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미국은 그 제시한 15개의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경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큰 발전소부터 초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쉐르 원전을 꼽더라고요. 예,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 군사적 개입을 이제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주요 표적에 대한 표적화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언급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표적으로 좀 공격하기는 미국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방사능 문제라든가 또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표적으로서는 고위험 표적군에 속하는 에너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그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이라는 건 일반적인 에너지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원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를 그 공격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후 이후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재건 과정에서의 핵심 인프라 시설들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이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는 이란군의 대응을 부각하는 그 선전성 보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 집결했다. 뭐 미군을 지옥으로 그 보내기 위한 열의가 끌어넘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내부 분위기 어떻다고 추측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무기 체계들도 많이 좀 무력화되면서
좀 무력감도 많이 좀 상승돼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주요 혁명수비군 지휘관이 이제 사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에서는 이런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좀 상쇄하기 위한 좀 상징성 측면에서의 좀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의 지상군의 화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병력인 거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지상군 투입까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전면적인 지상군 개입을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현재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지상군 병력의 위협을 좀 관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란의 지상군 병력이 어느 정도 막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의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큰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전면적인 지상작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란만의 특수한 전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일정 부분의 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전면적인 지상군 개입 자체에 대해서 많이 좀 조심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전을 취재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제한된 지상군 개입으로 좀 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전면전이 아닌 그 제한적인 작전이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핵물질을 반출한다든지, 네, 혹은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이걸 나중에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지상병력이요. 뭐 일본이나 미국 본토에서는 해병대 전력이라든가 공수부대 전력들의 규모를 봤을 때는 대규모 지상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핀포인트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주요 전략 거점을 점거하는 그런 작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르그 섬에 대한 전략적 거점이라든가 확보, 이런 거점을 통해서 미국 유류 반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미군이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면 이란 입장에선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르그 섬에 그 석유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마구 폭격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정말 난리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제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임계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보복 그 행위들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란이 그 링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회피 기동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파악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뭐 저도 이렇게 좀 미측하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이제 항공모함이 작전 해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항로를 변경을 해서 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한 척이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 전력과 같이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사일이 이제 항모를 발사해서 이제 항로를 좀 변침했다는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로 작전 특성을 좀 이란이 파악을 해서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자 하는 좀 선전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최근 보도되고 있는 미군의 전력을 보면 주로 그 공군 혹은 미사일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미군 해군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잠수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잠수함 전력도 이제 운용을 합니다만은 지금 호르무즈 그 해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요. 전장 해역까지는 좀 전개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요. 아마 외에서의 좀 그 감시 정찰 임무를 좀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수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공격당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좀 수중해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요. 은밀성이 담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전장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심 해역으로는 진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전은 보장하는 가운데서 전장상을 좀 감시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걸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지상전을 확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레바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전쟁 이후에까지 전후에까지 그 남부 레바논에 대한 어떤 병합 가능성 또는 완충지대 확정 또는 이제 장기적인 군사 통제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까지도 참전을 발표했습니다. 의리에는 의리로 보답한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그 홍해의 핵심 수송로가 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경우는 이제 다중전선으로 좀 복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후티 반군이라든가 또 좀 홍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모든 지금 분쟁 상황들이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경우에는요, 이 다중전선으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전역에까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중동 전쟁,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그래도 존속을 하고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쇠퇴된 거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건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그 이란 본토에 비하면은 전력이 훨씬 약하긴 할 텐데 이쪽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전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여전히 좀 아까 말씀드린 건재한 좀 전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건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부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 마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박광렬이 필로폰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박광렬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광렬은 현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국내에도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간이 시약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박광렬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간이 시약 검사는 4일에서 15일간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투약 시점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예,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군의 지상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전은 아니고 어떤 특정 구체적인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앞에 집결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본토랑 일본에서 좀 해병대 전력이라든가 공수부대 전력들이 중동 해역으로 지금 전개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상 결렬을 대비해서 단계적인 군사적 옵션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 지금 미 전직 당국자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힘을 보태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제사회 공조하에서 현재 상황을 조망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현재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보다 이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일정 부분 분담과 역할 부담을 강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도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일단 참가 여부도 결정함과 동시에 참가를 결정한 이후에 참가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랑스 주도로 35개국의 합참 의장이 호르무즈 관련돼서 그 화상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합참 의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군사적 옵션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을까요? 뭐 구체적인 군사적 옵션보다는요, 이건 모든 국가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명분 차원에서의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후 이후의 어떤 역할 측면에 있어서도 좀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제공 과정에서의 각 해군의 역할, 그리고 뭐 기뢰 제거와 같은 역할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이틀 상승하다 3.2% 급락한 코스피가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500원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출발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2.93% 내린 5,300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도 5,301포인트를 지나면서 5,3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현재 오늘 1.48% 내린 1,119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도 1,12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구글의 신기술 충격으로 반도체 기술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열흘 더 미루겠다고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1.6원 오른 1,508.6원에 개장했는데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난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들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후 동행카드 신규 구매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되돌려주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휘발유 등 유가가 크게 오르자 대중교통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2,140만 명으로 유가 변동 전보다 4.9%, 약 100만 명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자가 6.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교통량은 820만 대 수준에서 812만 대로 0.9% 줄면서 전체 교통 속도는 약 4.7% 빨라졌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기후동행 카드를 처음 구매해 30일권을 충전해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는 모바일과 실물 티머니 교통카드의 충전금으로 전환해 교통요금으로 쓰거나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6시부터 8시로 정해진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배차 시간은 승객 증가 추이, 운행 여건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가 격상되면 현재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시행 중인 차량 오부제를 일반 시민 대상 공영과 공공부설 주차장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이 1에서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2차 파급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에 걸쳐 3차 파급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특별관리 품목을 기존보다 20개 늘어난 43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5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월에서 5월 2달간 최대 50% 할인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서쪽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낮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로 남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인천공항과 양양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도 탁합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